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속의 인물과 그 질병을 함께 알아본 인물과 질병, 오늘 윤창규 박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나날이 더 건강해지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뭐 관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늘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시죠? 예. 저도 생활 좀- 속에서 네. 늘 뭐 사실 운동이라 할 거 없고 네. 평소 생활 습관을 들이면 운동이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재밌는 얘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사실 뭐 역사 속의 인물이라 하기에는 좀 가까운 시기, 얼마 전에 네. 돌아가신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 배우 또 미남 배우 네. 신성일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신성일 씨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대 스크린을 모두 장악했던 그런 멋진 네네. 배우. 야, 이 배우 어떤 배우신가요? 신성일 씨는 사실 우리나라 배우들이 많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신성일 씨만큼 전 국민이 네. 아주 그 열광을 했던 미남 배우 그리고 또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고. 왜냐하면 일 개인이 거의 주연을 맡은 영화가 524편이나 됩니다. 와, 그렇게나 많습니까? 예. 대단하네요. 그 정도면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뭐 그분들 그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영화 제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지요. 뭐 워낙 많아서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 그러고 알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네. 로맨스 빠빠라는 영화로 1960년에 데뷔를 해서 그게 이제 데뷔 맨발의 작이군요. 청춘이 사실 그 맨발의 신성일이라는 청춘. 배우가 전국적인 배우로 알려지게 된 그 영화 제목이고요. 그 네. 다음에는 별들의 고향, 겨울 여자, 태풍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시청자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시겠대요. 예. 뭐 그리고- 어떤 때는 뭐 한 해는 거의 뭐 굉장히 많은 작품으로 네. 스크린을 장악했다는 얘기도 1967년도에는요. 네. 한 해에 네. 51편의 영화가 그것도 신성일이 거의 주인공이었던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51편이 한 해 동안. 51편이면 거의 매일 신성일 영화만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물론 다 주연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예가 없을 것 같고 네. 또 영화에 출연해서 많은 영화에서 좋은 연기를 보였기 때문에 백상예술대상, 뭐 대종상, 뭐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뭐 아주 수많은 상도 받으셨어요. 그러게 거의 뭐 아마 신성일 씨 댁에는 예. 그 받은 뭐 트로피나 이런 걸로 장식을 해도 벽이 꽉 차고도 남을 것 그럴 같아요. 겁니다. 그 정도면. 예. 그렇게 미남이신 배우다 보니 뭐 연문이나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뭐 우리가 매스컴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주간지 이런 데서 많이 봤지만은 그렇죠. 사실 뭐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증거는 네. 그 부인 되신 엄영란 씨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수많은 여인들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네. 본인이 보기에도 저렇게 미남이고 멋진데 딴 사람들도 딴 여자들이 보기에도 멋있어도 접근했을 거다. 뭐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 사실일 네.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워낙 또 건강 관리도 잘하시고 몸매도 좋은 배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망을 하게 된 원인이 좀 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폐암으로 네. 폐종양으로 사망했는데요. 네. 또 엄영란 씨하고 신성일 씨는 사실은 엄영란 씨가 연상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한 살인가 두 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성일 씨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됐냐 그랬더니 옛날에 영화 촬영하는 데가 워낙 열악해서 그 분장실에서 그냥 가로입고 막 했나 봐요. 남녀 배우가 다 같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근데 뭐 이제 그때 갈아입고. 그 여자 배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헐렁 복 갈아입는데 목에서부터 어깨로 이 근육이 선이 네. 너무나 멋지고 무슨 말등을 보는 말의 근육을 보는 것 같은 운동을 거죠. 많이 해서 예. 근육이 쫙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영화에서 봤지만은 몸매가 상당히 근육질에 아주 멋진 몸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네. 엄영란 씨가 뭐 반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건강하셨던 그런 분이 사실 뭐 사망하신 나이는 81세인가? 1937년에 태어나서 네. 2018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네. 만 81세 살았으니까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81세 정도면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완전 장수를 하셨다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명은 남들보다는 좀 많이 사시는 과거하고는 달리 요즘에는 90살을 넘어야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도 81세면 적게 산 나이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요. 게다가 네.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건강하게 사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고 그랬어요. 운동도 네. 열심히 하고. 그런데 갑자기 폐암으로 쓰러져서 뭐 입원했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전 국민이 놀랬죠. 네. 폐암 그럼 뭐 좀 담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원인이 되기는 신성일 하잖아요. 씨, 예, 그렇습니다. 신성일 씨 경우는 사실은 개인 관리를, 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네. 담배도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담배를 태시지 않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술도 뭐 과음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운동 열심히 했는데 네. 본인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왜 폐암에 걸렸을까? 나는 이렇게 내가 폐암에 걸릴 리가 없는데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신성일 씨가 상당히 효자였던 것 같아요. 집안에다가 그 부모님 위패를 모셔놓고 네. 매일 향을 피웠대요. 아침 그 저녁으로 향을 뭐 피운 집안에서 피우고. 몇 년 이상을 계속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할 때마다 그 향을 맡았을 거 아니에요, 향내를. 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좀 일리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좀 일리가 있고 그렇군요. 주변에 또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폐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꼭 흡연만이 원인은 아니고요. 선천적인 원인도 있고 또 자기가 일하는 작업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속에 뭐 중금속이라든지 또 발암물질, 화학물질 이런 네. 것들이 들어가면은 암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흡연만을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간혹 보면 뭐 주부들도 뭐 흡연이랑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는데 폐암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가스레인지 뭐 이런 데서도 그런 게 아마 그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뭐 호흡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 하루 종일 마시는 공기 속에 어떤 사람과 다 구별되는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것이 또 그분이 타고난 체질이 네. 또 암도 잘 생기는 체질이 있어요. 그렇게 예, 좀 그래서 그런 체질을 타고난 분 같으면은 똑같이 생활해도 어떤 분은 안 생기고 어떤 분은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환경적인 원인이라든가 뭐 선천적인 원인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네, 좀 네.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군요. 이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폐암은 뭐 사실 엑스레이만 찍어도 어느 정도 진단이 되는데 네. 문제는 사이즈가 1cm 미만은 엑스레이에서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CT 촬영을 하면 네. 불과 몇 미리도 암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단은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예전과 다르게 정밀 검사 뭐 이런 것들 하면 병을 좀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치료는 사실 그 어느 시기에 발견이 됐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불행히도 네. 폐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요. 네.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대개 진단할 때는 2기, 3기 또는 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전 국민이 거의 해마다 건강진단을 받잖아요. 네. 건강진단에서 엑스레이 찍어서 조금에도 이상이 있으면 폐에 대한 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cm 미만의 그 암덩어리는 엑스레이로 잘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상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 싶으면 CT 촬영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치료는 초기에 발견했을 때는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몇 년 이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증상이 없으니까 2기, 3기, 4기에 발견이 되게 되면은 발견되고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신성일 씨 경우도 1년을 채 못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단하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발견이 좀 늦게 늦었다는 되는 얘기죠. 편이고 본인이 이제 대개 이제 건강하다고 자신했기 그렇죠. 때문에 나는 뭐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늦게 발견이 진단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 진단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늦어도 2년에 한 번은 받으셔야 돼요. 뭐 국가에서도 2년에 한 번씩은 네.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그래도 할 수 안 있도록 받으시는 하잖아요. 분들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예, 저희 예. 주변에도 그걸 진단받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 혹시 아플까봐 그걸 안 받으신대요. 얼른 제 생각에는 얼른 진단을 받아서 본인이 아픈 걸 조기 발견해서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뭐 어차피 나는 뭐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면 그 스트레스 받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면에 네. 시기를 늦게 발견해서 더 좀 그러니까요. 생존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이제 뭐 짝콜수 뭐 이렇게 경련제로 아마 국가에서 시행하는 뭐 건강검진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빼놓지 마시고 꼭 미리 좀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폐암의 환경적인 원인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환경 오염이 지금 원인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매연부터 시작해서 네. 그 산업 공장에서 나오는 그 산업 그 오염 물질들이 발암 물질, 뭐 오염 게다가 물질들. 이제 요즘에는 플라스틱, 인공 합성 물질들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미세한 물질 또 미세먼지라 해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날라오는 중금속, 화학 물질, 뭐 균도 나눠오니까요.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네. 공기가 안 좋다 싶고 그러면 마스크를 꼭 사용하셔서 스스로 보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깨끗한 공기를 또 다시 마실 수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이런 공기가 질이 나빠질 거라고는 정말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렇죠. 전혀 요즘, 뭐 신경 안 쓰고 살았죠. 네, 공기나 물, 하물며 이제 물 같은 경우도 물을 사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고 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오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렇게 물도 사 먹게 되고 공기도 오염이 돼서 마스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은 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조금씩 지켜가야 지구를 좀 지킬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오늘 인물과 질병 영화 배우 신성일 씨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누어 봤고요. 다음 주는 어떤 인물을 모셔볼까요? 유럽에서 가장 알려진 인물이죠. 네. 인물인데 로마 시대의 네. 기원전 사람입니다. 네. 2000년 전에 살았던 시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역사 그렇습니다. 속의 그런 예, 예. 인물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인물과 질병 함께 진행해 주신 윤창규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